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 68살이에요. 세상 살다 보니 별별 일을 다 겪네요. 오늘은 참 기가 막히고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현관문 옆에 걸린 낡은 거울 앞에 서니 오늘도 흰머리가 참 빨리 자라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빗살이 머리카락 사이를 스르르 지나가자, 아, 또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 염색하러 가야겠지요. 염색을 하고 나면 조금은 더 예뻐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작은 주문을 걸며 거울 속 나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살짝 미소 지어 봅니다. 몇 달 전 일인데도 아직 또렷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나던 그 냄새 말이에요. 붉은 국화꽃 향이 코를 찔렀는데 처음엔 그냥 꽃 냄새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피비린내 같았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순간의 냄새였던 거죠. 장례식장은 아침부터 북적였어요. 문상객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인사만 하고 돌아섰어요. 영희야, 이거 조의금이야. 형부가 내민 흰 봉투를 받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봉투 겉면에 시댁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평생 급식실에서 일하며 굵어진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봉투를 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웅성거림 사이로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딱 3장. 30,000원이었어요. 에이, 뭐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앉았어요. 옆에서 문상객들이 50만 원, 10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며 절하는 소리가 둥둥 울렸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이 동네에서 농사 지으며 사셨던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심 좋기로 소문났고요. 그런데 내 시댁에서는 3만 원.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잔잔한 추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슬픈 멜로디가 귓가를 맴도는데 내 가슴 속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렸어요.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 같은, 아니면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빨개졌어요. 국화꽃 향이 코를 타고 올라와서 뇌를 후려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시댁에서는 고작 3만 원짜리 며느리구나. 30해 전 28배 시집와서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해서 날랐어요. 제사상 차릴 때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젓가락 하나하나 가지런히 놓았고요. 그때마다 들리던 소리들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건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하며 혀 차던 쯧쯧 소리, 명절 음식 준비할 때 새벽부터 들리던 칼질 소리, 기름 끓는 지글지글 소리까지요. 시댁 식구들 감기 걸리면 병원까지 모시고 다녔어요. 남편 치과 운영할 때도 뒤에서 살림살이 단단히 지켜줬고요. 매일 저녁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맞춰 오늘 어땠어? 하며 맞이했던 게 벌써 30해예요. 그런데 3만 원이라니.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화환을 정리하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덜컹거렸어요. 누군가는 박노인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하며 혀를 차더라고요.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근데 내 시댁에서만은 3만 원. 그때 떠올랐어요.
작년 남편 도연이 환갑잔치 할 때 시댁에서 쓴 돈이요. 호텔 대관료만 200만 원, 한정식 코스에 떡까지 해서 1000만 원은 좋게 들어갔어요. 그날 호텔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던 축하 박수 소리, 건배사 외치는 소리,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하던 소리까지 생생해요. 우리 아들 환갑이에요 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시어머니 얼굴이 선해요. 그런 집에서 내 아버지한테는 3만 원. 영희야, 울지 마. 아버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남편이 내 어깨를 토닥였어요. 근데 나는 울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30해 동안 좋은 며느리 역할에 매달렸던 내가 한순간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서 들려오는 조문객들 웅성거림 사이로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위잉하며 점점 멀어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응급 상황이겠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3만 원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지폐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새로운 다짐이 서더라고요. 시계 초침이 똑딱똑딱 울리는 고요한 밤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나도 이제 3만 원어치 며느리로만 살자. 그 순간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잡음이 사라지고 명확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내 가치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다짐의 소리였죠.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남편 도연이가 환자를 배웅하는 소리가 현관까지 들려왔어요. 치과 문을 닫는 철컹거리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어땠어? 하며 맞이했을 텐데 아버지 장례 이후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영희야, 저녁 뭐 해 먹을까? 도연이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어요. 넥타이 푸는 스르륵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30의 동네에서 치과 운영하며 쌓은 체면이 있는 남자예요. 환자들에게는 늘 다정하고 친절해요. 그런데 집안일만 되면 시댁 눈치부터 보는 게 습관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내 대답에 도연이 얼굴이 굳더라고요. 평상시 같았으면 벌써 부엌에서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텐데요. 찬물 받는 쫄쫄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톡톡 소리, 그런 게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 도연이도 당황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일로 그래? 어른들이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 아버지 장례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때는 상중이라 참았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정이 뭐가 있어요? 당신 환갑잔치 때는 1000만 원 넘게 쓰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도연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어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거슬렸어요. 치과에서는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집에 오면 왜 이리 무성의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웃기네요. 당신네 어머니가 내 아버지 장례에 3만 원 보낸 게 사정이 있어서라고? TV에서 저녁 뉴스 브리핑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아나운서가 경제 소식을 전하는데 물가 인상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외식비가 평균 5만 원을 넘는다는 내용이었어요. 3만 원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번도 못 한다는 얘기였죠.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있으셨잖아. 마음이요? 당신 환갑 때 화합만 해도 100만 원어치였는데 그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지요. 동네 부녀회장까지 불러서 우리 아들이 치과 원장이라고 하며 목소리에 힘주던 모습이요.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지던 축하 음악 소리, 짝짝짝 터지는 박수 소리, 건배할 때 잔 부딪히는 딸깍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도연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소리가 바람 빠지는 풍선 같더라고요.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 변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후라이팬 지글거리는 소리, 찬물 틀어놓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텐데 말이에요. 고요함이 무서웠나 봐요. 도연이가 먼저 부엌으로 향했거든요. 라면 끓이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어요. 30의 결혼 생활에서 도연이가 라면 끓이는 걸 본 건 손에 꼽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내가 할게 하며 나섰을 텐데 이번엔 그냥 두었어요. 영희야, 같이 먹자. 젓가락 2벌을 챙기는 철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3만 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의 나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요. 라면 후루룩 넘기는 소리 사이로 시계 초침이 똑딱거렸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 사이의 금은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3만 원이라는 작은 숫자가 점점 더 큰 의미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새벽이었어요. 장례식장은 고요했는데 멀리서 청소차가 지나가는 덜컹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묘하게 차분하더라고요. 어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가겠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아침 드라마 주제곡이 흘러나오는 걸 보니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에이, 마음은 가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알지?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짧은 뚜 소리가 묘하게 여운을 남겼어요.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형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30의 시댁 식구로 살면서 명절 때마다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다른 상가 문상객들 발걸음 소리가 탁탁 울렸어요. 어디선가는 곡소리도 들렸고요. 근데 우리 상가만 유독 조용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동네 분들만 남아서 아버지를 배웅하는 모습이 왠지 서글펐어요. 영희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챙기셨대. 도연이가 내 손에 흰 봉투를 쥐어줬어요. 손가락이 스치는 순간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또 흰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똑같이 10,000원짜리 3장, 3만 원이었어요. 직접 못 와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 도연이 목소리가 어딘가 떨리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부끄러웠나 봐요. 시댁에서 3만 원 2번째 보낸 거니까요. 그 순간 장례식장 스피커에서 마지막 추도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조용하고 엄숙한 멜로디였는데 내 귓가에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30해 전 결혼식 때 들렸던 축하 음악.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참 얌전하고 착하다 하며 칭찬하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거든요. 그때는 착한 며느리였는데 지금은 3만 원짜리 며느리구나. 영정 속 아버지가 빙긋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생 농사 지으시며 굵어진 손으로 논두렁을 다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맞춰 일어나시던 아버지,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 들으며 마당에 앉아 계시던 모습까지요. 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었는데 마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한테 맞춰 사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의 소리 같기도 했어요. 발인 시간이 되자 관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퀴 굴러가는 드르륵 소리,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어요. 조화 옮기는 바스락거림도 들렸고요. 형님, 제가 뒤에서 밀게요. 형부가 연구차까지 함께 나가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따라 나서는데 시댁에서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연구차 문이 닫히는 쿵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뭔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30해 동안 열어놨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혀가는 소리였어요. 영희야, 집에 가자. 도연이가 내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뭔가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체면 없는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어요. 평범한 오후 프로그램이었는데 DJ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이라. 3만 원짜리 가족도 있구나.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땅에 묻고 오는 길인데 슬픔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헛된 기대를 하며 살았는지 깨달은 안도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여는 째각 소리를 들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해 동안 시댁 눈치 보며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가치를 내가 정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3만 원짜리 지폐 6장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방에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며칠 뒤 시댁 모임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틀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영희야, 빨리 와. 오늘 할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시어머니 전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어요. 아마 내가 아버지 장례 이후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시누이들이 와 있었어요. 거실에서 수다 떠는 소리, 아이들 뛰어다니는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시끄럽게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부터 하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을 텐데요. 영희야 왔네. 빨리 앞치마 두르고 와. 큰 시누이가 소파에 앉은 채로 말했어요. 리모컨으로 TV 채널 돌리는 딸깍딸깍 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나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내가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짓하는 게 보였어요. 영희야, 왜 멍하니 앉아만 있어? 어머니 혼자 부엌에서 얼마나 힘드시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냄비 뚜껑 덜컹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뛰어가서 제가 할게요 했을 텐데요. 부엌에서 물 끓는 보글보글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음식하시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꿋꿋이 버텼어요. 영희야, 정말 어디 아파? 둘째 시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제일 나았어요. 다른 시누이들은 그냥 눈치만 주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아픈 건 아니고요. 나는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3장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에서 지폐 꺼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크게 들렸어요. 어머님, 저도 오늘은 딱 30,000원어치만 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TV에서 나오던 웃음소리만 허공에 맴돌았어요. 시누이들이 숨소리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어요. 슬리퍼 끌리는 사각사각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얼굴이 새빨개지신 게 보였어요. 제 아버지 장례에 30,000원 보내주셨잖아요. 저도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 순간 도연이가 내 무릎을 발로 툭 찼어요. 평소 같았으면 죄송해요 하며 고개 숙였을 텐데 이번엔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희야, 장래일로 아직도 그래? 어른들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푹신한 소리와 함께 발걸음이 다가왔어요.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언니 남편 아버지 장례에 30,000원만 보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건 큰 시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30,000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금액인지요. 부엌에서 가스 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음식하다 말고 나오신 모양이었어요. 압력밥솥에서 김 빠지는 쉬익 소리도 들렸고요. 영희야,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머님, 며느리라면 최소한의 존중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셨나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들 30,000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좋아.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부엌에서 찬장 문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이가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집에 가자. 그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담담했어요. 드디어 내 마음속 말을 다 했다는 시원함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 완전히 돌았네. 영희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소리들이요. 하지만 그 소리들이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30해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차에 타면서 도연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소리가 바람 빠지는 풍선 같았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어요. 3만 원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이후 나는 시댁 행사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명절 아침, 평소 같았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이불 속에서 누워 있었어요. 영희야, 어머니가 오라고 하시는데. 도연이가 휴대폰 들고 들어왔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진동 소리가 윙윙거렸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나 봐요.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세요. 제사상은 어떻게 해? 당신이 안 가면 누가 차려? 그동안 시누이들은 뭐 했어요? 손님처럼만 앉아 있었나?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이니까요. 30해 동안 명절 음식은 전부 내가 했어요. 시누이들은 와서 수다만 떨고 갔고요. 대신 나는 흰 봉투 하나를 도연이 손에 쥐어줬어요. 지폐 만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에서 크게 들렸어요. 이게 제 몫입니다. 3만 원이요. 도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봉투를 받긴 했지만 맞득잖아 하는 표정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당신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오후 도연이 혼자 시댁에 갔어요. 현관문 닫히는 쾅 소리를 들으니 홀가분했어요. 30해 만에 명절을 혼자 보내는 거였어요. TV를 틀어놨는데 특집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화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조용한 게 나았어요. 저녁에 도연이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구두 벗는 소리도 평소보다 힘없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당연하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영희야, 우리 부모님도 늙으셨잖아. 이해 좀 해줘. 늙으면 예의가 없어져도 돼요? 도연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부엌에서 들렸어요. 뭔가 꺼내는 바스락거림도 들렸고요. 그 뒤로도 시댁 모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전화가 오면 3만 원만 건네주고 나는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화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는데 점점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요즘 왜 저래? 무슨 일 있나? 친척들 수군거림이 도연이를 통해 전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시간이 생긴 게 좋았어요. 어느 날은 시누이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언니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언니 시아버지 장례에 3만 원만 보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었나 봐요. 도연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치과에서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웃음을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눈치를 살폈어요. 저녁 먹을 때도 포크로 반찬 집는 소리만 덜그럭거렸지 대화는 없었어요. 영희야, 이러다 우리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어느 날 밤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배경음악이 웅웅거렸는데 그 소리가 우리 사이의 정막을 더 부각시켰어요. 끝내고 싶으면 끝내세요. 난 3만 원짜리 며느리로 더는 살지 않아요. 도연이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려다가 결국 못한 것 같았어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에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 때도 도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입을 넘겨주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했거든요. 30해 동안 시댁이라는 굴레에 매여 살던 내가 3만 원 하나로 그 굴레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의미는 정말 컸어요.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자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수술 후 회복하고 계실 때 도연이는 점점 갈라진 틈에 휘말렸어요. 매일 치과 일 끝나고 병원에 다녀와서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도 예전보다 무거웠고 한숨 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넥타이를 풀면서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가 뭐야?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드리면 안 돼? 전 시아버지한테 3만 원어치 며느리예요.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연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쿠션이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당신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묘하게 우리 상황과 비슷해서 씁쓸했어요. 이러다 우리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강하게 버텼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끝내고 싶으면 끝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30해 동안 당신은 저를 어떻게 대했어요? 항상 시댁 편만 들었잖아요.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며칠 후 시아버지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병원비 부담도 크고 집에서 돌볼 형편도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도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뭐라고? 당신 아버지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도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마 나도 함께 책임져 주길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영희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죠. 제 아버지를 존중했나요? 그것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격했어요. 그럼 이혼할까? 좋아요. 너무 쉽게 대답한 나를 보고 도연이가 당황했어요. 아마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나 봐요. 정말이요. 어차피 3만 원짜리 며느리인데 뭘 아쉬워하겠어요? 그날 밤 도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덜그럭거렸을 뿐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환자는 어땠어?
하며 대화라도 했을 텐데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전화벨이 드르르르 울렸는데 도연이가 봤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순간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 말씀만 따르셨을 뿐이에요. 조의금은 얼마 낼 거예요? 도연이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시아버지 장례 조의금 말이에요. 저는 3만 원 낼 거예요. 미친 거야? 내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몫만 할게요. 도연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밖에서 첫차 지나가는 소리가 웅웅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30해 만에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한 발짝 물러선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수술 후 회복하고 계실 때 도연이는 점점 갈라진 틈에 휘말렸어요. 매일 치과 일 끝나고 병원에 다녀와서는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도 예전보다 무거웠고 한숨 쉬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너 보고 싶다고 하셔.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넥타이를 풀면서도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가 뭐야? 한 번이라도 얼굴 보여드리면 안 돼? 전 시아버지한테 3만 원어치 며느리예요. 3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연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쿠션이 푹 꺼지는 소리와 함께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말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당신네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가족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어요. 묘하게 우리 상황과 비슷해서 씁쓸했어요. 이러다 우리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강하게 버텼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끝내고 싶으면 끝내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그 30해 동안 당신은 저를 어떻게 대했어요? 항상 시댁 편만 들었잖아요. 도연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는 사각사각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고?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며칠 후 시아버지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옮기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병원비 부담도 크고 집에서 돌볼 형편도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 도연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뭐라고? 당신 아버지잖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도연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마 나도 함께 책임져 주길 기대했나 봐요. 하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영희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면 서로 존중해야죠. 제 아버지를 존중했나요?
그것도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아직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도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격했어요. 그럼 이혼할까? 좋아요. 너무 쉽게 대답한 나를 보고 도연이가 당황했어요. 아마 겁을 주려고 한 말이었나 봐요. 정말이요. 어차피 3만 원짜리 며느리인데 뭘 아쉬워하겠어요? 그날 밤 도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덜그럭거렸을 뿐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오늘 환자는 어땠어? 하며 대화라도 했을 텐데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전화벨이 드르르르 울렸는데 도연이가 봤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순간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시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시어머니 말씀만 따르셨을 뿐이에요. 조의금은 얼마 낼 거예요? 도연이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시아버지 장례 조의금 말이에요. 저는 3만 원 낼 거예요. 미친 거야? 내 아버지인데.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몫만 할게요. 도연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어요. 본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에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창밖에서 첫차 지나가는 소리가 웅웅거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30해 만에 처음으로 시댁이라는 굴레에서 완전히 한 발짝 물러선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 장례식 날 나는 참석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 발짝 떨어져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받는 자리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앞장서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아버지가 동네에서 덕망이 있으셨거든요. 조문객들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끊이지 않았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영희야, 브이록 좀 써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못 들었어? 들었어요. 하지만 안 할게요. 지금 뭐라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큰 소리는 내지 못하셨어요. 조의금을 낼 때도 나는 봉투에 3만 원만 넣었어요. 지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순간에 크게 들렸어요. 도연이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발인 날 영구차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의 인연도 이제 끝이구나 하고요. 마지막까지도 나는 3만 원짜리 며느리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도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3만 원이 우리한테 뭘 남겼는지 이제 알겠다. 미안하다. 도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마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걸 깨달았나 봐요. 어머니도 자기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아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정말일까 싶었는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네, 어머님. 애미야, 내가 잘못했어. 순간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30해 동안 시어머니한테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생각해 봤는데 내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구나.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동안 너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미안하다.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거든요. 어머님, 저도 앞으로는 제 몫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얼굴 좀 보자.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30해 만에 처음 받은 사과였어요. 하지만 나는 예전의 착한 며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시댁에 가긴 했지만 음식은 함께 만들었어요.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영희야, 이것 좀 해줘.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해야죠. 처음에는 시누이들이 불편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부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소리가 들리니 오히려 더 활기찼어요. 어느 날 큰 시누이가 말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만 맡기고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고마워요. 조의금도 이제는 상황에 맞게 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넉넉히, 먼 사람에게는 적당히. 하지만 절대 3만 원보다 적게는 내지 않았어요. 그게 내 기준이 됐거든요. 시어머니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처럼 나한테만 일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가끔은 영희야, 고생 많다 하며 고마워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늙으니까 이제야 보이는구나. 뭐가요? 너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거울 말이에요. 거울 속 박영희는 여전히 68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더 또렷해졌고 어깨도 더 펴져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3만 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작은 금액이 내게 가르쳐 준 건 단순했어요. 받은 만큼만 주고 존중받은 만큼만 존중하며 살라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였어요. 30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지저귀는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고 동시에 새로운 나로 살아갈 하루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며 시간은 흘러갔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진짜 내 것 같았어요. 3만 원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작은 돈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니까요.